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12에 도입된 컬렉션식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은 대괄호 123 한 줄이지만 좌변에 어떤 타입이 오느냐에 따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IL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특히 스팬 오브 t로 받으면 힙 할당이 0이 됩니다. 단순한 문법 설탕이 아니라 유니티 핫패스에서 GC 압력을 없애는 실전 도구라는 점을 IL 레벨에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 클라이언트를 짜다 보면 똑같은 정수 묶음 123을 상황마다 다른 컨테이너에 담아야 합니다. 세이브 파일에 직렬화하려면 인트 배열, 인스펙터에 노출하지 않는 런타임 가공 데이터는 리스트 오브 인트, 매 프레임 잠깐 쓰고 버릴 임시 데이터는 스팬 오브 인트처럼 말이죠. 그런데 C#11까지의 문법은 화면처럼 5갈래로 갈라집니다. 배열은 new t 대괄호, 리스트는 new list of t 더하기 초기화자, 스팬은 스택 얼록, 불변 배열은 정적 팩토리 메서드. 매번 머릿속에서 변환해가며 코딩해야 하니 비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C#12의 컬렉션 시그니 5가지 문법을 하나의 대괄호 형태로 통합합니다. 배열도, 리스트도, 스팬도, 리드오니 스팬도, 불변 배열도 전부 대괄호 123 한 줄로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멈추면 단순한 문법 통합 기능으로 보이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대괄호 123이 좌변 타입에 따라 컴파일러가 완전히 다른 IL을 뱉는다는 점, 그리고 스팬 오브 t로 받으면 힙 할당이 0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영상에서 끝까지 짚어볼 2줄짜리 결론입니다. 잠깐, 이 영상은 바로 직전 6번째 글이었던 컬렉션 초기화자의 후속편입니다. 컬렉션 초기화자는 항상 new 키워드와 짜그리로 add 줄로 풀어 쓰는 문법이었죠. 반면 오늘 다룰 컬렉션식은 new 키워드가 없고 대신 좌변의 대상 타입이 IL을 결정합니다. 이 차이가 실전 성능과 GC 동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컬렉션식의 구조를 비유로 풀어보면 배달 앱의 통합 주문 양식과 똑같습니다. 사용자는 치킨 1개, 피자 1개, 콜라 1개라고 한 줄로 주문하죠. 그런데 가게에서 받는 실제 주문지 양식은 가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치킨집은 메뉴 코드와 옵션, 피자집은 도우 종류와 토핑, 음료 가게는 사이즈와 얼음 여부를 채워야 하죠. 사용자는 한 줄로 적었을 뿐인데 시스템이 어느 가게로 가는지를 보고 알아서 그 가게 양식에 맞춰 보내주는 겁니다. 컬렉션식이 정확히 구조입니다. 개발자는 대괄호 123 한 줄로 쓰지만 컴파일러는 이 표현식이 어디로 대입되는가, 즉 대상 타입을 보고 그 타입에 가장 잘 맞는 IL을 만들어줍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운데 위에 소스코드 대괄호 123이 있고요. 여기서 4갈래의 화살표가 뻗어나갑니다. 왼쪽부터 인트 배열로 받으면 newer, LD 토큰, 이니셜라이즈 어레이로 풀어써서 힙에 한번 할당하고 정적 데이터 블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리스트 오브 인트는 뉴오브제이로 정확한 용량의 리스트를 만들고 셋카운트와 인덱스 쓰기로 채웁니다. 2갈래까지는 GC 부담이 있다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 2갈래에 스팬 오브 인트와 리드 온리 스팬은 초록색입니다. 스팬은 스택의 인라인 배열 위에 직접 쓰고 리드 온리 스팬은 어셈블리에다 로 데이터 영역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둘 다 힙 할당이 0이고 GC 부담도 0이에요. 같은 대괄호 123인데 좌변 타입에 따라 IL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가장 단순한 케이스부터 IL을 직접 봅시다. 컬렉션식을 인트 배열 변수에 대입하는 코드입니다. 4번째 줄이 핵심인데 인트 배열 ARR 등호 대괄호 12345라고 적었습니다. 옛날 문법인 뉴인트 배열 중괄호 12345와 결과는 동일하지만 작성된 표현식은 단 한 줄이죠. 이걸 빌드에서 IL로 보면 어떤 명령어 시퀀스가 나오는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이 단 6줄로 끝납니다. 핵심은 강조된 5번째부터 9번째 줄입니다. 5번째 줄 LDCI 45는 배열 길이 5를 평가 스택에 올리고 6번째 줄 뉴어로 인트 배열 5개짜리를 힙에 할당합니다. 7번째 줄 듀프는 배열 참조를 복제해서 초기화용과 반환용으로 둘 다 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 8번째 줄 LD 토큰이 진짜 영리한 부분입니다. 컴파일러가 12345라는 20바이트짜리 정적 데이터 블록을 어셈블리 메타데이터 안에 박아두는데 그 위치에 토큰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9번째 줄 이니셜라이즈 어레이 호출 한 번에 그 데이터를 배열로 블록 복사합니다. 애들을 5번 부르는 옛날 방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효율이죠. 방금 본 LD 토큰 명령어를 잠깐 정의해 두겠습니다. LD 토큰은 어셈블리 메타데이터에 박혀있는 필드, 타입, 메서드의 핸들, 그러니까 주소를 평가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정적 데이터 블록을 가리킬 때나 타입 오브 같은 표현식의 기반이 되죠. 우리 예시에서는 어셈블리 안에 박힌 20바이트짜리 정적 데이터 블록, 즉 12345의 바이트 표현이 박혀있는 영역의 핸들을 스택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좀 더 흥미로운 비교를 해봅시다. 같은 12345 데이터를 리스트 오브 인트로 만들 때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옛 컬렉션 초기화자와 오늘의 새 컬렉션식이 만들어내는 IL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겁니다. 같은 결과를 만드는데 IL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실전 성능에 어떤 의미인지를 화면에서 직접 비교해 보시죠. 위쪽 옛 리스트 초기화 메서드는 옛날 방식, 즉 뉴 리스트 오브 인트 중괄호 1, 2, 3, 4, 5의 컬렉션 초기화자입니다. 아래쪽 새 리스트 표현식 메서드는 C#12의 컬렉션식, 대괄호 1, 2, 3, 4, 5죠. 두 메서드 모두 같은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결과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컴파일러가 만드는 IL은 정말 다릅니다. 다음 두 화면에서 위쪽 IL과 아래쪽 IL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 명령어 개수와 호출 패턴을 잘 비교해서 보세요. 옛 방식의 IL입니다. 강조된 부분만 따라가 봅시다. 세 번째 줄 NewObj로 빈 리스트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이때 기본 용량은 0이거나 4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줄 콜버트로 add1을 호출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add2열 두 번째 줄에서 add3열 다섯 번째 줄에서 add4를 부르는데요. 여기 주석을 잘 보세요. 네 번째 add 호출 시점에서 보통 내부 배열이 4에서 8로 재할당됩니다. 그러니까 옛 방식은 빈 리스트로 시작해서 add를 5번 호출하면서 내부 배열이 한두 번 재할당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상 호출, 즉 콜버트 5회와 재할당 1회 정도가 비용입니다. 이번엔 새 방식의 IL입니다. 차이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섯 번째 줄 NewObj는 똑같이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번엔 용량 5를 인자로 넘깁니다. 정확히 5칸짜리 내부 배열을 한 번에 할당하는 거죠. 아홉 번째 줄에서는 콜렉션즈 마샬.set 카운트를 호출해서 카운트를 5로 설정합니다. 이건 단넷팔에 새로 추가된 API예요. 11번째 줄에서는 콜렉션즈 마샬.age 스팬으로 리스트의 내부 배열을 스팬으로 직접 가리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이후엔 그 스팬의 인덱스 쓰기로 1, 2, 3, 4, 5를 직접 채웁니다. 콜버트에도 호출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상 호출 0회, 재할당 0회가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성자는 옛 방식이 빈 생성자라 용량이 0이나 4로 시작하고 새 방식은 용량 5를 정확히 잡습니다. 요소 추가 방식은 옛날엔 콜버트 add 5회였지만 새 방식은 콜렉션즈 마샬.age 스팬으로 내부 배열을 직접 가리킨 뒤 인덱스로 씁니다. 내부 배열 재할당은 옛날엔 한두 번 가능, 새 방식은 0회죠. 가상 호출 횟수도 5대 0입니다. 같은 결과를 만드는데도 IL 레벨에서는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방금 본 콜렉션즈 마샬.age 스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단내도부터 추가된 API로 리스트 오브 t의 사적 백업 배열에 스팬 오브 t로 직접 접근하게 해주는 위험한 API입니다. 스팬을 쥐고 있는 동안 리스트 크기를 바꾸면 무효 참조가 돼서 위험하죠. 일반 사용자가 직접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컴파일러가 컬렉션식을 변환할 때 내부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대상 타입별 IL 변환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스팬 오브 인트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좌변이 스팬 오브 인트인데 같은 대괄호 1, 2, 3, 4, 5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서 합계를 계산하는 평범한 메서드인데 이걸 IL로 풀면 컴파일러가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컬렉션식의 진짜 마법이 일어난 곳입니다. 강조된 부분을 따라가 봅시다. 세 번째 줄 지역 변수 선언을 보세요. 컴파일러가 inline array o of int라는 값 타입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지역 변수로 잡았습니다. 여덟 번째 줄 initObj로 그 inline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하고요. 11번째 줄 inline array element ref로 0번 슬롯의 참조를 얻은 뒤 13번째 줄 stndI4로 그 슬롯의 2를 직접 씁니다. 14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같은 패턴으로 1, 2, 3, 4, 5가 슬롯 0번부터 4번까지 직접 채워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17번째 줄을 보세요. inline array age 스팬을 호출해서 그 inline 배열을 가리키는 스팬을 만듭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게 스택 위에서 일어납니다. 힙 할당이 0이에요. 방금 본 inline array o라는 정체불명의 타입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inline array 어트리뷰트는 단넷팔에 새로 추가된 어트리뷰트로 단일 필드만 가진 스트럭트에 적용해서 컴파일러와 런타임이 그 필드를 n개 반복 배치한 것처럼 다루게 만듭니다. 즉, 스택에 고정 크기 버퍼를 잡는 안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예시 코드처럼 inline array o 어트리뷰트를 붙인 버프 o 스트럭트는 메모리상 인트 5칸을 차지하고 인덱스 접근도 가능합니다. 컴파일러는 컬렉션식을 풀 때의 어트리뷰트를 적용한 임시 스트럭트를 자동 생성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다음은 read only span of int입니다. 세 번째 줄 좌변이 read only span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걸 IL로 보면 방금 본 스팬보다 한 단계 더 효율적인 형태로 변환됩니다.
데이터가 모두 컴파일 타임 상수이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컴파일러가 활용하거든요. 다음 화면에서 IL을 보겠습니다. IL이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첫 번째 줄 LD 토큰으로 정적 데이터 블록의 토큰을 들고 옵니다. 세 번째 줄에서 runtime helpers.create 스팬을 호출해서 그 정적 데이터를 직접 가리키는 read only 스팬을 만듭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부터는 평범한 for each 루프죠. 핵심을 다시 강조하면 이 코드는 스택에 복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1, 2, 3, 4, 5는 어셈블리 안에 박혀있고 read only 스팬은 그저 그 주소를 들고 있을 뿐이에요.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runtime helpers.create 스팬을 정의해두겠습니다. .NET 7부터 추가된 API로 어셈블리 메타데이터에 박혀있는 정적 데이터 블록을 복사 없이 그대로 가리키는 read only 스팬을 반환합니다. 데이터가 불변이고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어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는데 컬렉션식의 read only 스팬 대상 변환이 정확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API로 풀어쓰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int 배열입니다. 사실 이건 이미 이 장에서 본 형태예요. 두 번째 줄 주석에 적은 대로 뉴어로 int 배열을 힙에 할당하고 LD 토큰으로 정적 데이터 블록을 가리킨 뒤 initialize array로 한 번에 복사합니다. 힙 할당이 1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스팬과는 다르지만 옛날 방식인 newint 배열 중괄호 1, 2, 3, 4, 5와 비교하면 IL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배열에 대해서는 두 문법이 IL 레벨에서 같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list of int입니다. 이건 이 장 끝에서 이미 IL을 봤죠. 정확한 크기로 리스트를 만들고 collections marshal.age 스팬으로 내부 배열을 직접 쓴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add 호출이 완전히 사라져서 가상 호출 비용도 재할당 가능성도 없어졌고요.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은 이 최적화가 .NET 8 이상에서만 동작한다는 사실입니다. .NET 7 이하에서는 collections marshal.second API 자체가 없으므로 컴파일러는 어쩔 수 없이 옛날 방식인 add 호출 시퀀스로 풀어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장 유니티 함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빈 컬렉션입니다. 한 줄짜리 메소드인데 빈 대괄호로 빈 인트 배열을 반환합니다. 이 어떤 IL로 풀릴지 한번 추측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0짜리 세 배열을 만드는 코드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컴파일러는 더 영리한 처리를 합니다. IL이 단 두 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system.array.empty of int를 호출하고 끝이에요. array.empty는 타입별 싱글턴 빈 배열을 반환하는 정적 메서드입니다. 즉, 빈 대괄호를 100번 써도 1000번 써도 새 객체가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옛날 방식인 newint 배열령은 매번 새 배열 객체를 할당하지만 컬렉션식의 빈 대괄호는 싱글턴을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죠. 마지막으로 컬렉션식의 강력한 친구, 스프레드 연산자를 봅시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대괄호 안에 .A, 99.B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스프레드 표현입니다. A 배열의 모든 요소, 그 다음 99 그 다음 B 배열의 모든 요소를 한 배열에 합쳐서 새 배열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옛날 방식으로 이걸 짜려면 결과 길이를 직접 계산하고 새 배열을 만들고 array.copy를 두 번 부르고 중간에 99를 끼워넣는 코드를 줄줄이 써야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IL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시죠. 강조된 부분을 따라가 봅시다. 다섯 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 해서 컴파일러가 결과 배열의 정확한 크기를 미리 계산합니다. A의 길이 더하기 B의 길이를 평가 스택에서 계산해서 14번째 줄 뉴어로 결과 배열을 단 한 번 할당합니다. 그 다음 17번째 줄에서 A를 결과 배열로 스팬 copy to 블록 복사하고 19번째 줄에서 B도 마찬가지로 블록 복사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결과 길이를 미리 계산해서 한 번만 할당하고 그 다음에는 블록 복사를 채우는 거예요. 링크에 콩캣이 만드는 iNumerable 체인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직접 포루프로 채우는 것보다 가독성도 훨씬 좋습니다. 스프레드 연산자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기호는 컬렉션식 안에서 다른 컬렉션의 모든 요소를 펼쳐넣는 연산자입니다.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게 C#8의 범위 연산자, 스플라이싱에 쓰는 점도 같은 기호죠. 둘은 기호는 같지만 문맥이 다릅니다. 컬렉션식 안에서만 펼침으로 동작하고 그 외에는 범위 연산자로 동작합니다. 예시처럼 int 배열 올등호 대괄호 .A 99.B라고 쓰면 A의 모든 요소, 99의 모든 요소를 한 배열에 합쳐서 새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IL은 충분히 봤으니 유니티 핫베스에서 컬렉션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패턴은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잠깐 쓰고 버릴 정수나 벡터 묶음을 맵프레임 만드는 코드입니다. 별 생각 없이 짜면 맵프레임 힙 할당이 발생하는데
이걸 컬렉션식으로 어떻게 바꿔서 할당을 0수로 만드는지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비포 코드입니다. 적 스캐너 클래스가 있고 6번째 줄을 보세요. 업데이트 안에서 맵 프레임, 뉴 인트 배열로 892라는 레이어 묶음을 만들어서 적 스캔 메서드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줄, 적 스캔 메서드는 인트 배열을 받게 되어 있죠. 60fps 기준 조당 60번, 12바이트짜리 인트 배열을 힙에 할당하는 셈입니다. 한 화면에 적 스캐너가 100개 있다면 초당 6000번 할당이고요. 모바일 IR 2CPP의 보엠 GC는 이런 작은 단면 객체에 특히 취약해서 일정 누적량을 넘으면 GC 스파이크가 발생해 프레임이 흔들립니다. 방금 언급한 보엠 GC를 짧게 정의해 두겠습니다. 유니티가 IL2CPP 빌드, 그러니까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보수적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단넷 코어 CLR의 세대 GC와 달리 모든 할당을 동일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단면 객체가 누적되면 풀스캔 비용이 커져서 프레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는 업데이트 안에 맵 프레임 할당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6번째 줄을 보세요. 더 이상 임시 변수도 만들지 않고 적 스캔 메서드에 직접 대괄호 891을 넘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번째 줄 적 스캔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을 인트 배열에서 리드 온리 스팬 오브 인트로 바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애프터 코드의 IL은 3.2 장에서 봤던 런타임 헬퍼스 닷 크리에이트 스팬 형태로 풀립니다. 891은 어셈블리에 박혀있고 리드 온리 스팬은 그 주소를 들고 있을 뿐이죠. 힙 할당 0GC 부담 0. 만약 메서드가 인트 배열을 받았다면 컴파일러는 어차피 배열을 만들어야 했을 텐데 매개 변수를 리드 온리 스팬으로 바꿔야 비로소 컬렉션식이 GC를 회피할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컬렉션식이 맞는 키는 아닙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위쪽 비포는 맵 프레임 세 리스트를 할당하는 흔한 패턴이고요. 아래쪽은 같은 코드를 컬렉션식과 스프레드로 바꾼 버전입니다. 13번째 줄을 보세요. 좌변이 리스트 오브 에너미인데 대괄호와 스프레드로 만들었으니 뭔가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주석에 적힌 대로 여전히 힙 할당입니다. 좌변 타입이 리스트 오브 T인 한 컬렉션식도 결국 뉴 리스트 오브 T 호출로 풀어쓰여집니다. 진짜로 GC를 줄이려면 좌변이 스팬이나 리드 온리 스팬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동적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컬렉션식이 아니라 풀링된 리스트를 재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필드로 용량 64짜리 리스트를 미리 한 번만 할당해 두고요. 다섯 번째 줄에서 맵 프레임 클리어를 호출해서 비웁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요소를 애드로 채워넣고 그 리스트를 그대로 렌더로 넘기는 거죠. 정리하면 컬렉션식은 요소가 컴파일 타임 상수이거나 메서드 인자로 잠깐 전달되는 시나리오에서 빛을 발합니다. 요소 수가 가변이고 맵 프레임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나리오에서는 풀링된 리스트가 훨씬 적합합니다. 고급 활용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컬렉션 빌드 어트리뷰트로 사용자 정의 컬렉션을 컬렉션식 대상으로 등록하는 패턴입니다. 강조된 줄을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작은 벡터 스트럭트에 컬렉션 빌더 어트리뷰트를 붙이고 작은 벡터 빌더의 생성 메서드를 가리킵니다. 13번째 줄에 그 생성 메서드 정의가 있는데 리드 온리 스팬 오브 벡터 3를 받아서 작은 벡터 인스턴스를 반환하죠. 그러면 21번째 줄처럼 작은 벡터 변수 등호 대괄호 벡터 3.up, right, forward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이 표현식을 만나면 작은 벡터 빌더 점 생성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스트럭처 오브 어레이즈 같은 사용자 정의 고정 크기 컨테이너를 만들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컬렉션 빌더 어트리뷰트를 정의해 두겠습니다. C#12에 새로 추가된 어트리뷰트로 타입에 이걸 붙이고 정적 빌더 메서드를 지정하면 그 타입을 대괄호 표현식의 대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빌더 메서드는 반드시 리드 온리 스팬 오브 t를 매개 변수로 받고 해당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약속만 지키면 사용자 정의 타입도 컬렉션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함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받으면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바리에이터 등호 대괄호 123이라고 쓰면 CS 9176 에러가 발생합니다. 컬렉션식의 대상 타입을 알 수 없다는 메시지죠. 반은 우변의 타입을 보고 추론하는데 컬렉션식 자체에는 타입이 없거든요. 좌변이 결정해야 IL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의존 방향이 반대라서 바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처럼 명시적 타입을 적거나 일곱 번째 줄처럼 메서드 인자로 전달해서 매개 변수 타입이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스팬을 필드나 반환값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캐시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 스팬 오브 인트 필드를 선언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스팬은 레프 스트럭트라서 클래스의 필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11번째 줄도 위험합니다. get 데이터 메서드 안에서 스팬 오브 인트 등호, 대괄호 1, 2, 3으로 만든 임시 스팬을 그대로 반환하려 하는데 이 스팬은 호출자가 받았을 때 이미 사라진 스택 프레임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행히 컴파일러가 이스케이프 어널리시스로 미리 차단해줘서 컴파일 에러가 나죠. 정리하면 스팬으로 받는 컬렉션식은 메서드 안에서 잠깐 쓰고 끝낼 때만 안전합니다. 메서드 경계를 벗어나야 한다면 int 배열이나 list of t를 써야 합니다. 방금 언급한 ref 스트럭트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ref 스트럭트는 스택에만 존재 가능한 특수 구조체입니다. 힙에 확신될 수 없고 필드로도 못 쓰고 어싱크 메서드 지역 변수 링큐 람다 캡처에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강한 타입이죠. 스팬과 리드오니 스팬이 대표적인 ref 스트럭트예요. 이 제약 덕분에 안전하게 스택 메모리를 가리킬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들고 다닐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큰 컬렉션을 스팬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스팬 오브 인트 등호 대괄호 점점 이뉴머러블 달레인지 1000으로 1000개짜리 스팬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컴파일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스택 프레임에 4000바이트, 즉 4kB를 점유하는 셈이에요. 기본 스레드 스택은 1MB 정도지만 유니티 모바일에서 깊은 호출 경로가 업데이트에서 게임 로직, AI, 렌더 콜백을 타고 들어가다가 큰 스택 얼록을 만나면 스택 오버플로로 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수백 개를 넘어가는 컬렉션이라면 스팸보다는 풀링된 리스트나 어레이 프로버티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2022 LTS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유니티 2022 LTS의 기본 스크립팅 백엔드 설정은 C#9까지만 공식 지원합니다. 그래서 컬렉션식 대괄호 1, 2, 3을 그대로 쓰면 CS8652 또는 CS9058 에러가 발생합니다. 컬렉션 익스프레션 기능은 C#12 이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죠. 유니티 2022 LTS에서 C#12를 쓰려면 프로젝트의 에셋 폴더에 CSC RSP 파일이나 MCS RSP 파일을 만들어서 랭 버전 12 옵션을 추가해 언어 버전을 강제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표처럼 모든 기능이 다 동작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int 배열 등호 대괄호 1, 2, 3은 동작합니다. 이니셜라이즈 어레이를 사용하는 형태라 런타임 의존이 없거든요. 스팬 오브 인트도 동작합니다. 유니티의 모노 런타임도 스팬과 인라인 어레이를 지원하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리스트 오브 인트는 인라인 어레이 최적화가 안 됩니다. 즉 콜렉션즈 마샬 닷셋 카운트 패턴으로 풀리지 않고 옛날에 add 호출 폴백으로 떨어집니다. 리드 온리 스팬 오브 인트는 런타임 헬퍼스 닷 크리에이트 스팬이 미지원이면 폴백되고요. 컬렉션 빌더는 컴파일러 지원이면 동작하는데 이건 로슬린 버전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니티 모노는 단넷팔의 인라인 어레이와 셋 카운트를 일부 지원하지 않거나 늦게 지원합니다. 공식 지원 범위 밖에서 쓰는 거니까 핫패스에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IL2CPP 빌드로 실제 디바이스에서 측정한 뒤 들여야 합니다. 유니티 6에서는 로슬린과 단넷 버전이 올라가서 컬렉션식 지원이 더 안정적입니다. C# 버전별 변화를 표로 정리해두겠습니다. 2007년 C# 3.0에서 컬렉션 초기화자가 도입됐는데 이건 add 호출 시퀀스로 풀어 쓰는 형태였죠. 2015년 C# 6.0에서 인덱서 초기화자가 추가됐고요. 2023년 C# 12에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컬렉션식이 도입됐습니다. 대상 타입 추론, 스프레드 점점, 컬렉션 빌더, 어트리뷰트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은 해 단넷8에서 리스트 오브 T 대상 IL이 콜렉션즈 마샬다 셋 카운트와 에이즈 스팸 패턴으로 최적화됐습니다. 2024년 단넷9에서는 iNumerable of T 대상 컬렉션식 최적화가 제한적으로 추가됐고요. 핵심은 C#12 컴파일러와 단넷8 런타임 API가 세트로 묶여있다는 점입니다. 컴파일러만 12이고 런타임이 7 이하라면 옛날 애드 폴백으로 떨어져서 성능 이득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C#11 이전과 C#12 이후를 한 화면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쪽 비포 C#11 이전에는 배열을 만들 때 뉴인트 배열, 리스트는 뉴 리스트 오브 인트의 초기화자, 스팬은 스택 얼룩이라는 서로 다른 문법을 써야 했습니다. 가운데 애프터 C#12 이후에는 모두 같은 대괄호 1, 2, 3으로 통합됐고요. 12번째 줄, 주석 아래 13번째 줄의 결합 예시를 보세요. 옛날에는 매우 번거로웠던 배열 합치기가 대괄호 점 A 99점 점 B다 투어레이 한 줄로 끝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컬렉션식은 같은 문법으로 다양한 컨테이너를 만들지만 좌변 타입에 따라 컴파일러가 다른 IL을 뱉는다는 점, 그리고 GCWP가 목적이라면 좌변이 스팬이나 리드온리 스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메서드 매개 변수를 리드온리 스팬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